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제가 법원에 갔을 때 말이죠, 21일부터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 청사 거기에 차가 들어가는 것이 제한됐거든요. 심지어 변호사의 경우에도 차가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차를 대고 들어가야 됐고, 그리고 또 관계자, 사건 관계자나 변호인이 아니면 청사에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21일부터 왜 그러나? 그래서 그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요일 날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했던 것이 말이죠, 대통령께서 2월 20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취소 신문 절차에 갔을 때도 그 며칠 전부터, 무려 며칠 전부터 26일 날 재판인데 21일부터 그렇게 통제를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5일 전부터 통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다 텅텅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못 들어오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건 관계자가 아니면 법원 청사에 출입도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재명이가 무슨 암살 위협을 받고 무슨 방탄조끼를 입고 다닌다, 그런 것과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혹시 이재명을 법정 구속하려고 그래서 혹시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건가? 근데 한쪽으로는 말이죠, 뭔가 이상한데 이거 혹시 무죄가 나오면 서부지방법원 같은 사태,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한쪽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이죠, 저 강신엽 변호사 입장에서는 1심의 한성진 부장판사의 이 법리와 논리가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고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좀 꼼수를 부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1심에서 징역형에다가 집행유예가 나온 것을 2심에 가서 무죄로 만든 거, 뭐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1.7%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1심에서 이렇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거를 벌금형으로 100만 원 이하로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이재명이 이재명이 암살 위협, 이것과 관련이 있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재명이가 말이죠, 암살 위협 어쩌고 하면서 이틀간 사라졌거든요. 이틀간 사라졌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여의도에서부터 광화문까지 도보 시위를 했죠. 근데 거기 누가 섰습니까? 박찬대가 앞에 서고, 그리고 전현희, 또 김민석, 이런 애들이 있었지만 이틀 동안 암살 위협 어쩌고 하면서 이재명은 사라졌습니다. 이재명은 이틀 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 갔습니까? 심지어 말이죠,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는데도 이재명이 이틀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방탄쪽지를 입고 천막당사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연결해 봅시다. 자, 이재명이가 암살 위협 어쩌고 하면서 이틀 동안 사라지고, 그동안에 민주당은 여의도에서부터 광화문까지 도보 시위를 하고 광화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그 이틀 동안이 있습니다. 그 이틀 동안 어디 갔습니까? 그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1일부터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연관이 없을까요? 이재명이 암살 위협을 받았다고 한 이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이가 암살 위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암살 위협을 여러 사람이, 또 국회의원들이 여럿이 제보를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누가 제보를 했는지, 어떻게 그런 암살 위협을 알게 됐는지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재명은 이 암살 위협만 말할 뿐, 이 암살 위협에 대한, 암살하려고 하면 수사를 의뢰해야 되잖아요. 러시아 권총이 어떻고 707이 어떻고, 그럼 수사를 의뢰해야 되잖아요. 수사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재명의 암살과 관련해서 수사에 들어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자작극을 의심했고, 유동규도 자작극을 의심했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자작극을 의심했더니
나경원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빨리 그러면 수사를 의뢰해라. 수사를 의뢰하지 않으면 내가 무고죄로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재명은 말이죠. 일부러 있지도 않은 사실 암살 위협을 얘기함으로써 이틀 동안 사라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이틀 동안에 뭔가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암살 위협 어쩌고 떠드니까 그걸 핑계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출입을 제한하고 즉 이재명의 암살 위협을 핑계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변호사들과 일반인들에게 그토록 피해가 가는 법원 통제를 강력하게 하고 이재명은 암살 위협을 이유로 이틀 동안 안 나타나고 뭔가를 하고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의 이 암살 위협이 그런데 지금도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 것이 이 이재명의 암살설이 그 실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재명의 암살설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 고등법원은 그걸 핑계로 해서 신변 보호를 이유로 해서 강력한 통제를 하고 무죄 판결을 준비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무죄 판결을 난다는 것을 이재명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암살설을 얘기하고 그 암살설 때문에 이틀 동안 뭔가 시간을 벌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의심이 있습니다. 그 의심은 이제 서서히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데 다만 그것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복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고 그리고 나서 말이죠. 지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판결, 이 면죄부 판결, 그야말로 정상적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판결, 이 판결의 그 비하인드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수처와 서부지방법원의 결탁이 의심되고 있죠. 우덜법 연구에 결탁이 의심되고 있죠. 그것 때문에 공수처와 서부지방법원이 결탁해서 현직 대통령을 감방으로 보냈다고 의심받고 있죠. 그러면 그거는 감방으로 보내기 위한 결탁이라면 이번에 말이죠. 이재명이 무죄를 받은 것은 역시 우덜법 연구회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뒤에 무슨 권순일 측의 어떤 거래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심입니다. 자, 이번 판결은 말이죠. 너무나 이상하고 그리고 그 판결 시점에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암살 위협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수사 의뢰를 안 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재명이 그걸 이유로 한 이틀간 사라졌는데 그 사라졌을 때 이재명은 무엇을 했을까? 도대체가 그 중요한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 회의에도 안 나타나고 그리고 도보 집회에도 안 나타나고 이재명은 뭘 했을까? 그 이틀 동안 이재명이 한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법원은 왜 그렇게 21일부터 벌써 5일 전부터 그렇게 통제를 강력하게 하고 차량 통제도 하고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했을까? 여기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콜롬보처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이 판결이 무죄가 난 것과 그런 것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추적해야 합니다. 강신업 TV입니다.